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동물을 분양하거나 또 입양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예방접종하고 또 배변 훈련을 시켜주는 등 이런 부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1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430여 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폐사 관련 피해가 4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질병 관련 피해가 35% 정도, 그 다음은 바로 부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 부가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보면 메디케어 서비스가 절반 정도고요. 펫시터 용역 서비스라든가 교육훈련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부가 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 금액이 55만 원에 이르고요. 계약 기간도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부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서도 고통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폐사에 이르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폐사에 이르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로 인해서 반려동물이 직접적으로 질병이나 폐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에 따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 서비스만을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질병이나 폐사는 주로 어떤 그 피해 유형이 있습니까? 네, 폐사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에서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60여 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분양받은 지 불과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한 사례가 무려 90%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관리 소홀이라든가 부주의보다는 애당초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40%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 외에도 유전적 장애 질환이라든지 잠복기성 질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이었거나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려동물을 분양받으시려 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유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는데 이 분양받은 지 뭐 보름 만에 폐사를 한다면 이 소비자들의 그 상심도 더욱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무려 90%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 아픔은 또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분양을 받을 당시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부가 서비스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한 다음 날부터 예방접종이나 각종 수술, 치료 목적의 보장성 혜택이 종료된다든가 부가 서비스의 경우에 중도에 서비스 변경하는가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이 불가하다 이런 종류의 약관이 있다면 계약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르게 반려동물은 분양받을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수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나 혜택이나 또 분양자의 책임이 쉽게 경감되거나 삭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으로 들어가 있다면 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약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약정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양계약서상의 약관 내용이 다소 부당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에게 좀 불리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부터 뭐 이런 소비자 피해를 겪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도 같은데요. 이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폐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우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분양, 입양할 때에는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분양 며칠 만에, 특히 15일 이내에 발병한다든지,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을 미리 아시고 분양받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언급해서 사업자가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분양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차후에 큰 분쟁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는 어떤 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데에 따른 계약서, 그 교부를 안 받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 것 같은데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반려동물 판매 업체로서 지자체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한번 조회해 보세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animal.go.kr이라고 입력하시어 접속하면 업체 정보를 클릭하고 동물 판매업을 선택을 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병이 발생한다면 반려동물은 쉽게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질병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동물 분양에 따른 그 대금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3번 이상, 3회 이상의 할부로 결제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할부거래법에 따른 그 도움을 좀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철회권이라든가 항변권이라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도 한번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분양 계약서 약관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필요시에는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조회한다든지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